네. 교육진담 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용히 보자라고 하는 건 쉿? 그렇죠. 비밀? 우리끼리만 알자? 비밀이 많다 오늘 그렇죠. 얘기는. 예. 그러나 공개할 건 공개하겠다. 네. 그래서 가져갈 사람들은 열심히 찾아서 가져가는 굉장한 득템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조금 욕을 먹었어요. 그랬어요? 하도 상위권 대학 쪽만 방송을 많이 한다. 아, 그랬어요? 예. 댓글에 그렇게 나왔어요? 요거 좀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위권 등급의 아이들 3, 4등급, 5등급까지도 그렇죠. 가능한 6등급도 돼요. 6등급도 돼요. 6등급도 됩니다. 6등급도 됩니다. 또 될 것 같은데. 예. 6등급도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이건 희망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레피셜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네. 오피셜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절대 레피셜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민우님 네. 혹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드라마 끊었습니다. 저 나의 아저씨 일에 네. 델루나까지는 갔는데 제가 아이유 팬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드라마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시즌 2까지 다 보고 있는데 시즌 2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의학 드라마 다르게 제가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굉장히 그 희망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의학적인데 그다음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눈물샘을 마지막 한 2컷, 3컷 중에 항상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환자의 진료 차트를 환자와 보호자끼리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네, 수술하거나 제거하거나 이식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또는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막 어떻게든지 자기를 살려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환자의 보호자 입장도 보고 봤을 때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입시 전문가들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내신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내신을 가지고 이 학생이 4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럼 제가 내신을 보고 생기부를 보고 네, 인서울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의학 드라마 들은 건 사람들이 병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얻는 병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일맥상통한 거 있고 학생들이 4등급을 받던 5등급을 받던 3년 동안 자기가 학습한 습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눠지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살릴 수 있다 또는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서울이냐 원하는 대학이냐 원하는 학과냐를 보낼 수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중간 등급의 학생 내신이 4, 5, 6 가장 많은 등급은 4등급, 5등급이에요. 내신에서요. 그쵸? 실질적으로. 네. 이 아이들이 보통은 제가 컨설팅을 할 때 4등급 학부모들은 먼저 이렇게 앉으면 자료를 이렇게 내밀면서 뭐 죄인같이 말씀하세요.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갈 땐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4등급 못한 등급이 아닙니다. 평균은 유지한 등급이에요. 절대 못한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인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 찾아보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 종합전형도 있지만 사실 종합전형은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전공 적합성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조합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심플하게 갈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내신 성적을 문득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내신 4등급이 어떻게 학생부 교과로 인서울에 합격돼? 또는 수도권의 주요 대학이 어떻게 합격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건 뭐 우리 그 편집하시는 분이 다 띄워주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 학생은 2018학년도에 내신 4등급인 학생인데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신 4등급이었어요.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 학생을 2018학년도에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수학과에 합격시켰을 때 이 수학과의 경쟁률은 5.78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을 내신 4등급의 학생을 제가 합격을 시키고 1년 동안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어머니들 굉장히 희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막 설명회를 1년 동안 많이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2019학년도에는 2018에 5.78대 1의 경쟁률의 이 인하대 수학과가 학생 교과 수학과가 2019에는 세상에 25.83대 1로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2019학년에 그 학과를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홍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홍대도 내신이 3.7의 학생인데 2017학년도에 3.7의 학생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자율전공에 합격시켰는데 이때 당시 2017에 4.4대 1이었는데 2018에는 19대 1로 그 과만 확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세 개 대학들 샘플이 있습니다. 이 샘플의 대학들은 A, B, C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니셜 아닙니다. 그냥 순서대로 또 괜히 A 하면 뭐 괜히 A 또 막 조각을 막 맞춰보고 그러실까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아주대 아닌가? 아주대가 있구나. 그래서 A, B, C 그냥 순서대로 제가 물론 이거는 이제 학교는 다른 대학교 3개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 3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제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종합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즘은 대학들이 대학 홈페이지에 다 띄워놔요. 입결을요. 전년도 입결을 다 띄워놔. 그러면 내신 교과 전형으로 보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라든지 기타 등등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방식이 정확히 안 되지만 그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딱 나와 있고 최저만 맞추면 된다 안 된다가 따져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이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뚜루루루 이렇게 평균이 나와 있는 거예요. 평균이 나왔으면 1점 후반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2.0이야 이게 쭈루룩 나올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면 딱 이 액면 이것만 딱 보면 이 자체만 평균 자체만 보면 엄마 안 되네. 우리 아이가 3등급 얘를 3등급이야. 또는 4등급이야. 어머 여기 넣으면 안 되네. 이렇게 그냥 액면가만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표를 우리 편집자님 하는 사람 띄워줄 건데 잘 보세요. A 대학 같은 경우 땡땡학과 문제 제가 땡땡 학과까지 숨깁니다. 이렇게 학교도 숨기고 학과도 숨기는 거는 저희가 이걸 다 오픈하면 올해 이 대학 이 학과 경쟁이 올라가 그러면 저는 좋은 취지로 방송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죠. 사실상 결과가 안 좋아지는 일이 발생된다고. 맞아요.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안 하면 오히려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참 제가 다른 유튜브들 것도 봤는데 그건 좀 자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주제 넘게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학교나 학과를 막 오픈해갖고 그러면 다 글로 딱 쏠려요. 다행히 그쪽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1000명이 안 되는 그런 데라서 조금 저기 하지만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A대학 같은 경우 땡땡학과에 모집 보세요. 모집 인원이 땡땡학과에 27명입니다. 27명인데 지원자가 142명이 지원했어요. 야,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예, 경쟁률이 5.3대 1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능 최저는요. 수능 최저는 2개 영역 합사고요. 의외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2개 영역 합사. 그리고 이 학과의 전년도 합격하는 아이들의 내신 평균이 2.0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평균이요. 그러면 와 2.0 되게 높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계산을 한번 뚫겨 보니까 모집 정원이 27명 그리고 추가 합격이 56명이나 했어요. 이 대학은 실질 경쟁률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여기서 실질 경쟁률이라는 건 뭐냐면 최초 경쟁률은 5.3이지만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 그러니까 학종과 달리 여기는 일괄합산이거든요. 1단계가 없습니다. 교과 전형은요. 네. 그냥 서로 내신 성적 뚝 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췄냐 못 맞췄냐 이게 1단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 2개 합산을 마친 이 학생들의 인원을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학은 실질 경쟁률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추가 합격이 56명이 나왔는데 이 학과에 그냥 추가 합격만 계산만 해더라도 보세요. 모집인 27명에 추가 합격 56명. 그럼 83명이에요. 그럼 142, 53을 나누면은 경쟁률이 일단 최초 경쟁률 5.3이었죠. 그냥 추가 합격 인원만 계산해도 경쟁률이 1.7대 1로 떨어집니다. 자, 1.7대 1은 그만큼 경쟁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2개 합사 수능 최저를 맞추는 아이, 못 맞추는 애를 빼야 되거든요. 그걸 안 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평균이 2.0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2.0보다 더 내려간 저는 최저만 맞춘다면 4등급, 5등급도 합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대학 같은 경우는 이 대학은 착해요. 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땡땡 학과인데 52명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185명 지원했어요. 경쟁률이 3.6대 1 나왔는데 여기는 발표를 해주네요. 실제 경쟁률이 2.3입니다. 즉 2개 영역 합 6을 맞춘 아이들이 158명 중에 120명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3.6대 경쟁률에서 실제 경쟁률 2.3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떨어진 거죠. 여기다가 추가 합격은요 59명이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계산을 또 이거 해보면은 50몇 명이다 59명 111명입니다. 그러면 실제 경쟁률이 120명인데 111명을 저기 나누게 되면은 1.08대 1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합격한 아이들 평균 내신이 2.5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 더 떠내려요. 4등급 써도 5등급 써도 최저 맞췄을 때 합격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C대학입니다. C대학도 이 대학도 착한 대학이에요. 왜? 실제 경쟁률을 발표해 줬네요. 모집 인원이 15명인데 지원자가 55명. 경쟁률 3.7대 1인데 실제 경쟁률이 여기 수능 최저가 여기도 2개 합육인데 사실상 55명 중에서 2개 합육을 마친 학생은 35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경쟁률이 여기도 2.3이 또 이게 공교롭게 나왔네. 2.3이 나왔는데 추가 합격은 17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 보면 실제 최초 모집 인원과 추가 합격 그다음에 그걸 32명을 갖다가 실제 경쟁률에다 대입해 보면 경쟁률이 사실상 2대 1도 안 되는 1.09대 1이 나온다는 얘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4등급, 5등급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춰서 지원을 한다면 4등급, 5등급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할 매우 큰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이 대학들 3개 대학 말고 또 있거든요. 3개 대학 말고 또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간추려서 지금 요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희소식이 있어요. 자, 올해는 학생부 교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작년까지만 학생부 교과 제가 6개를 내 마음대로 막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가 주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학교장 추천이 인원수마다 학교들마다 커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10명, 뭐 4%, 5%, 뭐 15명 이렇게 커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막 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던 게 더 잘 생겼기 때문에 작년보다 일단 최초 경쟁률도 더 낮아질 것이다. 근데 수능 최저는 같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자, 이랬을 경우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중위권 수준의 내신을 확보하고 있는 학생들 논술로 지분 그러니까 보통 4등급의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쏠리는 게 논술이에요. 근데 논술은 다 아시겠지만 추가 합격이 안 돌아요. 논술은 추가 합격이 안 돌아요. 그런 게 있어요. 논술은 추가 합격이 안 돌아. 그러다 보니까
확률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넣어서 추가 합격도 바라보고 수능체제를 맞췄을 때 확률이 대신 4등급이라면 논술보다도 교과가 더 우선적으로.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학교에 입결을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서 분석하지 않으면 그냥 액면에 있는 합격생의 평균 내신만 본다면 지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절대 액면에 있는 이런 평균의 내신을 다 신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일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4등급이면 그 전에 또 우리 아이가 최소한 2개 합 5, 2개 합 6, 2개 합 4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올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사례를 보여주듯이 2017, 18, 19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내신이 4등급 3.8, 3.7의 학생들을 수능체제 맞추면 이게 합격을 시켰어요. 이게 올해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미리 다 이렇게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전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좀 이걸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좀 학교 선생님들하고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잘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신이 한 4등급, 5등급인데, 네. 내가 수능 최저를 좀 맞힐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2개 영역인데, 이 2개 영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영어가 포함되거나, 네. 뭐 사탐이 한 과목이나 2과목이 포함된다. 네. 그런 것도 좀. 과탐이 뭐 한 과목, 2과목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맞출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건 본인이 잘 알아요. 학생들 본인이.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는 맞출 수 있는데 뭐 내신이 내가 나쁜데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것도 학종보다 오히려 교과를 뚫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인서울 대학이다. 네. 인서울 대학이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 대학이 뭐 한 20, 30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0위권 대학 바깥에 우리가 흔히 굳이 교육진담은 뭐 대학의 서열화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는 안 합니다. 네. 현실에선 받아들이지만은. 근데 어쨌든 10위권 밖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교과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인데, 일단 학교장 추천 인원도 많아요. 그런 대학은. 기본적으로 맞아요. 왜냐면은 뭐 10장, 20장 막 주거든. 그거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추천서라는 것을 학교에서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최초 경쟁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걸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의 수능 최저를 한번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좀 갔으면 좋겠을 만한 대학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과도 좀 한번 지정해 보시고, 모집 정원의 인원을 좀 한번 살짝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자소서가 필요 없거든요. 이건 필요가 없죠. 이거 뭐 서류 따로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서류 필요 없으니까 마지막 날은 2장 정도, 6장 중에서 2장 정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그 레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서에 대한 어떠한 지원 전략을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필수적으로 마지막 날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경쟁률이라는 게 5.3이면 마지막 날도 마지막 날 그 전날도 기본적으로 뭐 2대1, 3대1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물론 11대1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경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낮으면 낮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이 좀 낮았는데 모집 정원도 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애가 요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애 내신이 5등급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레옹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사례가 많으니 포기하지 말고 한번 수시 지원 전략을 할 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라는 말씀한 거고요. 제가 좀 첨가를 해드리자면 첫째, 작년보다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의 합격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누차 강조했듯이 의학계의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게 거의 평균 내신 자체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으로도.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장 추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역설적으로 고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이용해서 상위 10위권 대학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위권 학생들이 10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면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애가 만약에 수능 체제를 맞춘다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120명 중에서 112명이에요. 그럼 8등 하면 되거든요. 8등. 8등, 내신 8등. 지원자들 중에서 내신 8등. 그러면 평균이 2.5라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5등급이 있어요. 합격자에. 이 B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5등급, 6등급 중에 합격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균 내신 2.5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수시 지원 전략을 삼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의미 있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분석을 하면 이제 보통 3년치를 다 분석합니다. 네네. 이런 게 그냥 데이터 나는 것 같지만 보통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보면 3년치의 어떤 그 경쟁률 자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냐 없냐라는 그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굉장히 봐야 될 거고 깊이 있게 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일반인들이 보면은 다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보면은. 그리고 특히 아버님들 좀 이 관심 있게 봐줘야 돼. 이게 보면 이 아버님들이 그래도 뭐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많이 주식은 많이 분석하시면서 왜 그건 좀 위험한 발언 같아요. 그래요? 아빠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버님들이 잘하시던데. 네, 아버님들은 하지 마. 이것도 저 하던 사람이 하는 거죠. 어머님들이? 감이라는 것도. 저는 아버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이라는 것도 보던 사람이나 생기는 거예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영혼을 끌어오는 것도 늘 그렇게 에너지를 쓴 사람이나 가능하죠. 오케이. 그리고 일단 저는 그러니까 9월 1일 이후 그 전에는 그래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는데 시간적인 게 좀 그래도 좀 나오는데 모의고사 9월 1일 보고 나선 이후부터는 이제 14일까지 원서 마감이거든요. 이 기간만큼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그 전에 얘기를 하시면 뭐 시간을 한번 맞춰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이고 잘 활용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올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얘기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사실 이것은 늘 저희가 말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뭐냐면은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런 거는 저희가 뭐 교육진담에서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조만간 공론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가 올해 이런 실질 경쟁률 상에서의 피해를 보겠냐. 그 대학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대학의 입시 요강 속에서 본인들의 함정을 스스로 파요. 어느 경우에는 그 대학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A 대학이 있는데 A 대학이 자신의 대학 레벨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데 문제는 그 대학 레벨에 맞는 입시 요강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수능 체제의 조건이. 근데 만약에 이 요강을 만드는 그 A 대학의 학과의 입학처장이 뭔가 과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조금 시장의 평가와는 무관한 형태의 입시 요강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런 좀 무리다 싶은 입시 요강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무리한 입시 요강을 만들어내는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어차피 올해 입시 요강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 놓고 저희가
골라서 이야기 되어지는 거니까 올해 거는 올해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거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거고요. 좀 같이 한번 찾아서 좀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고, 정 안 되면은 이렇게 교육진단 전용폰으로 전화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같이 상담하면서 그 학생에 맞는 내용들을 좀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 교육진단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만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걸 막 저기에요. 이걸 막 오히려 이걸 뿌리셔야 됩니다. 이걸 막 뿌리는 거예요. 이걸 막 뿌리면요, 막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진짜를 걸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확산시켜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셨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좋은 정보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다 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못 가요.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지난번에 저희가 뭐 그때도 그때 당시 그 팟캐스트로 저희가 조회수가 3만이었거든요. 그 방송이 저희가 조회수 3만짜리 방송이었는데 팟캐스트로 그걸로 숙명여대 경쟁률 그때 저희 20몇 대 1 해가지고 정시 때였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방송상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느 입시 컨설턴트든 그 어느 유튜버든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해주는 순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사회적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당연히 못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해주세요.